자, 지난 시간에 어니스트님이 실제 매매한 바이앤셀 차트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른 말로 주식 파도타기,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었던 그 파도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면 요 시점에 이렇게 쭉 수급이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단기 트레이딩이 하기 좋은 이런 시점에 매수를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매도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수익을 짧게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채우고, 채우면서 여기서 또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고, 이 흐름에서 계속 수익이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아무리 사팔사팔을 잘해도 이런 흐름을 맞죠. 이 박스를 깨고 하단으로 내려간다던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럴 때 파도타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매도해야지?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여기서도 다 이제 매도 구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을 내더라도 되게 짧게 내게 되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내 스스로 손절하면서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타기의 본질은 따지고 보면 이런 손실 상황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를 하면서 실현 손실을 찍으면서까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흐름을 먹는 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계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한 종목으로 몇 년 동안 이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짧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3일 동안 이렇게 매매하고서 단기 트레이딩 끝 하면서 이제 마침표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식을 잘하려면 이걸 좀 자기 능력껏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중장기 스윙을 하든 장투를 하든 지금처럼 단타 같은 것들을 하든, 이런 손실 상황에서 매도까지 하고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파도 타기를 잘해서 마무리를 짓는 매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아마 실전에서 좀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보려고 여러 번 노력하셨던 분들은 이 지점에서 많이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다 알겠는데요, 저는 막상 이렇게 손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손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크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다 결과적으로 잘 올라가서 수익이 마무리가 잘 됐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막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까지 했는데 또 떨어져 가지고 또 여기서 손실 매도 했더니 또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케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축도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는 그런 분들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드렸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최근 영상에서도 이런 궁금증들이 나오고 하니 다시 한번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손실매도 잘하는 방법, 오늘 영상 보시면 정말 큰 힌트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손실매도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에서도 처음에 오신 분들, 아니면 처음에 이제 저한테 막 주식에 대해서 배움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게 타이밍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손실 매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이밍적인 접근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손실 매도 자체가 타이밍적인 것보다는 할 줄 아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손실 매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여기서 더 좋은 타이밍, 덜 좋은 타이밍, 이런 구분이 사실 실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저는 매도를 했어요, 이번 매매에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매도가 됐으니까 한 것뿐이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 자체는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해 둘 필요는 있겠지만, 그 기준에 너무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것 같아요. 많이들 착각하는 게, 손실 매도 잘하는 사람은 손실을 어떻게 낼까?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4848을 하면서 트레이딩 하면서 3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익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실 매도를 잘하니까 여기서 한 마이너스 100 정도에 맞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면서 끝내면은 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연한 거라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목표점이 되죠. 예를 들면은 나는 300만원 수익 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손실 내면서 평단을 낮춰서 얼마를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300만원 수익 내고 마이너스 50만원 손실 내면서 똑같은 평단 만들면 그 사람이 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쵸.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줄이고 싶은 게 목표치가 되는 거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마음속 한켠에서는 손실 매도 잘하는 거는 결국은 이걸 좀 낮추면서 뒤에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정확히 이 부분이 좀 오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매매 자체가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손실 매도를 잘한다는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 마이너스 100에 머무른다, 마이너스 50 찍으면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500까지도 손실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입장이에요. 나 여기서 300 수익 냈는데 그럼 그거 다 뱉어내고 그 이상을 손실 매도 해야 된다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모든 매매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손실 매도를 잘하는 거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마이너스 100이 손실 매도 잘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 갇히게 되면 점점 이게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100보다는 마이너스 50이 잘하는 거지. 마이너스 50보다는 안 나는 게 잘하는 거지. 그럼 안 나는 게 잘하는 거지 해서 0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 안 해야지 실현 손실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를 결국엔 생략하거나 안 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 수순은 존버테크를 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손실 매도를 점점 더 못하는 길이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상상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00 아니면 0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먹더라도 플러스 100, 200 정도 먹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만 끝나면은 괜찮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여기를 거쳐가면은 그냥 무작정 뒤도 생각하지 않고 손절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실 매도입니다. 근데 손실 매도를 크게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포지션을 다시 잡아가면서 이쪽으로 갔었을 때 같은 상황에서 뭐 800, 1000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도 제가 종종 하는 매매라서 알고 있는데 후자가 수익금도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를 낼 수 있게 되면은 요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면은 수익 극대화를 통한 어떤 다른 드리블, 매매 이어가는 공격적인 행동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익 극대화 과정에서 0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뒤 흐름에서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단순히 금액적인 수치 비교 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적인 비교까지 들어가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손실 매도를 잘한다는 거는 손실 조금 내면 잘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끝에 가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손실 매도의 목표이니까 그거를 잘해야 결국엔 손실 매도를 잘하는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야지 하나 더 다른 측면에서 좋은 게 생기는데, 우리가 모든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손실 매도를 거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요 앞부분에서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매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횡보로 했지만 쭉 올라가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 수익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 손실 매도를 적게 내려고 목표하면 목표할수록 이거 알거든요. 앞에서 좀 약간 살짝 간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매매가 앞부분의 매매는 간보기 매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중을 조금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물을 타든 역전을 해야 되잖아요. 손실 안 보고. 그러니까 앞에가 되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끝난 편이긴 하지만 더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매매에서 성적표가 되게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 매매는 자연히 더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고생고생해서 얻어냈는데 수익도 아닌 뭐도 아닌 별로 크지도 않은 수익으로 마무리되고, 이게 사실 더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던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손실 매도 안 한 사람은, 물타기만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은 물타기 실패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이후에. 그래서 계좌에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을 끌어안고서 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매매 과정에서 나 잃지 않는 매매 할 거니까 나 손해보는 매매 절대 안 하겠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나의 주력 매매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먹을 때 조금 먹어요, 일단. 근데 하락할 때만 물타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잃을 때 왕창 잃거나 아니면은 그 잃어가는 종목도 손실 매도를 못하니까 좀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좋은 상황에서 비중 못 태우고, 그리고 요런 조금 흐름 꺾이는 상황에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매매 자체는 다 짧게 끝나고, 짧게 끝나는데 비중도 못 태우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클럽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 매매를 이끌어갈 기름값 같은 거를 챙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본격적으로 매매에 들어갈 때 모든 매매가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요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요런 상황에서 유지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투입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매매를 끝낼 때 크게 먹는 겁니다. 단타의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손실 매도 반드시
중요한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보냐 짧게 보냐 아니면 아주 길게 보냐 아주 짧게 보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오늘 얘기했었던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을 크게 내는 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기 이렇게 손실 마이너스 500 냈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앞에서 포지션 잡고 비중 잡았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0 낸 사람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것까지는 뭐 장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실력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이후에 이런 안 좋은 흐름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계좌가 이제 계속 건전해지는 거고 수익도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사실 그거죠. 주식 파도 타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거의 연장선인데,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손실 상황에서 꼭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대부분 중요한 것까지는 아는데 요런 선택을 한다. 왜? 중요하니까 이걸 좀 방어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보이더라.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도 이거 어니스팀 매매한 거 결과까지 다 봤거든요. 실제로 어니스팀도 요 흐름에서 여기서 손실 많이 났어요. 여기보다 더 많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 추진력,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해서 여기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결과적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보면은 좀 가슴 설레지 않나요?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넘기는 분들도 꽤 많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10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이런 주식을 배우고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자금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실력 외적인 것까지 다 역량을 집중시켜서 지금은 과거의 저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를 좀 의미 있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도박하듯이 재미있으니까 용돈 벌듯이 그렇게만 하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 틀을 좀 깨는 그런 목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가진 힘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투자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고정 댓글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죠.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링크 걸어놓고 있는데 저희 운영하는 카페 가입해서 공지사항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랑 또 더 좋은 인연도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니스님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인연을 맺고서 스승제자 관계에서 지금 유튜브도 같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팁 드리고 저희 조언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도 해주시고, 주변에 주식 때문에 좀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께 저희 영상도 좀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꾸준히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